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과학탐구 영역의 올바른 선택을 안내하고자 이 앞에서는 저는 여러분의 과학교사 여한종입니다. 우리 이제 자연계 학생들 과학탐구 8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과목이 가장 최적의 선택일지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자리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안내하기 앞서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선택을 해왔어요. 알게 모르게. 그런데 스스로 정말 중요한 선택을 여러분 혼자 해보았던 경험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는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할 수 있을지 그걸 같이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어떤 선택을 했을 때는 성공할 수도 있고요. 어떤 선택을 했을 때는 실패할 수도 있다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겁이 나기도 하는데 일단 성공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지, 즉 실패하는 선택이 어떤 것인지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선택을 할 때는 남이 해주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찾으셔야 성공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외재적 동기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재적 동기,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고 싶은 그러한 선택을 하셔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선택을 하든 힘든 시간을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됩니다. 결심을 다지셔야 되고요. 또 인내하셔야 되고요. 끝까지 하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힘든 시간을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부딪혀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각오, 그러한 다짐이 없이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좋은 말 하나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그 다음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공연을 하는 유일한 길은 나쁜 공연을 많이 해보는 겁니다. 공연을 많이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고도 포기하지 않으면 차차 나아집니다. 결국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담히 이겨내신다면 그 선택에서 성공하는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과학탐구 어떻게 선택할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수시에서의 과학탐구의 중요성부터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시게 될 2019학년도 입시에 대한 내용을 좀 안내해 보도록 할게요.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요. 2017년도와 2019년도 이 차이는 영어 절대평가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과학탐구가 2017년도에는 탐구 한 과목만 반영을 했었는데요. 2019년도부터는 과탐을 2과목 각각 최저 등급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탐을 얼마나 잘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최저 등급의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 잘 아시겠지만 수리 논술, 수학만 전형으로 논술을 보는 대학도 있지만 여러 대학들이 수학과 과학, 통합 논술로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에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과학탐구 영역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따라 대학의 어떤 입시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면접고사 대비에도 과학탐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공 적합성 관련된 질문을 할 때 대부분 대학 교수님께서 수학 내지는 과학 관련 내용들을 질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탐구 영역 선택 과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그만큼 자신감 있게 구술 면접을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시 관점에서의 과학탐구의 중요성을 또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자료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 자연계 하면은 수학이다라고 얘기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활 하시면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수학 공부에 할애하실 텐데 물론 수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 탐구 영역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것을 이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표준 점수라는 거 아시죠? 평균이 낮고 난도가 높을수록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2016학년도, 2017학년도 과탐 한 과목 점수와 2과목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데 이 점수를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이 점수와 이 밑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요 교과 국어, 수학, 영어, 특별히
특별히 수학 좀 볼까요? 2016학년도 수능 만점 최고점 표준 점수가 127점. 근데 과탐 두 과목 변환 표준 점수는 136.75예요. 또 2017학년도에도 수학이 130점인데 과탐은 변환 표준 점수가 140점입니다. 그 얘기는 오히려 입시에서 과탐이 수학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과학이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표준 점수가 높다는 것은요. 그럼 과탐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고난도 추론형 문제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얘기하는 킬러형 문제, 대단히 자료를 해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킬러형 문제라고 하죠. 그러한 것들이 각 영역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되게 지역형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여러 종의 교과서가 있다면 우리 학교에서 선택하지 않은 교과서에서 아주 잘 출제되지 않는 범위, 부분들에서 출제되고 있는 그러한 문항들, 또는 함정형 문제라고 하죠. 그런 세 가지 유형 때문에 학생들이 과학탐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의 절대평가로 인해서 정시에서 탐구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성균관대학교 2019학년도 보시면은 자, 영어가 절대평가되다 보니까 그 비율이 탐구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겠고요. 물론 자연결입니다.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2019학년도 입시 보시면 어때요? 탐구가 20%에서 30% 반영되듯이 이렇게 정시에서의 어떤 탐구의 영향력 강화를 여러분들 주목하시고 또 수학보다도 오히려 더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온다는 걸 봤을 때 많이 공부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표준 점수에서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는 그렇다면 수시에서도 정시에서도 과학탐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8과목 중에 나는 과연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가장 성공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원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물리 1부터 지구과학 2까지 한번 인원들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이 노란색 실선의 모습이 그래프가 2018학년도 수능 때 우리 학생들이 응시한 응시생 수입니다. 요 점선은 작년도인데요. 작년도와 좀 변화된 모습을 좀 보시면 화학 1의 인원이 좀 빠졌습니다. 보이시나요? 화학 1의 그래프가 지금 좀 밑으로 내려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생명과학도 뭐 다소 변화가 있지만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역시 지구과학이에요. 네, 지구과학 1 선택자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로도 좀 가시면 똑같은 변화가 보입니다. 생명과학 2가 제일 많은 학생들이 선택했던 과목이었는데요. 생명과학 2가 좀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2가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자 수가 많으면 좀 안정적인 등급 확보, 안정적인 백분위, 표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런 과목별로의 어떤 응시생수 변화의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이 응시생수의 변화는 N수생들이 좀 좌우하거든요. 한번 본인이 좀 좋아했던, 좀 실제로 공부하기 좋아했던 그러한 과목들로 선택을 해서 고3 때 수능을 치렀는데 점수가 좀 본인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공부를 재도전할 때는 조금 현실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과목도 있지만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즉 점수가 좀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으로 좀 선택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좀 쉬운, 좀 적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좀 어렵지 않은, 또 상위권 학생들도 좀 적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종합했을 때 최근에 지구과학 1 선택 또는 지구과학 2 선택, 2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대학교라든지 특정 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택했을 때 조금이라도 쉬운 과목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전에는 화학 1, 생명과학 1 또는 화학 1, 생명과학 2 이런 식으로 상위권 학생들의 조합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또는 화학 1, 지구과학 2 뭐 이런 식의 조합들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흐름,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서 좀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신감이라고 한번 말을 붙여봤어요. 여기 두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공부하기 재미있는 과목, 그리고 점수가 잘 나온 과목. 물론 두 가지가 다 여러분에게 일치하면 좋겠지만 어느 쪽에 좀 더 강점을 주고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될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목마다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원투 좀 합쳐서 각 교과목별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암기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네 과목 중에 암기 과목은 아니다. 즉 암기를 좀 싫어하는, 꺼리는 그러한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되겠어요. 문제 유형이 한정적이다라는 것은 좀 어렵게 접근하긴 하지만 문제 유형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능과 논술 대비라고 했는데 과학 논술 중에서 물리 논술을 준비를 잘 하시면 합격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생명과학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씁니다. 뭐든지 써요. 그런데 물리 논술을 준비한 친구들은 마치 수리 논술처럼 정답을 쓰거나 쓰지 못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다고 해요. 실제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만큼 물리는 준비한 학생과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의 어떠한 성취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제대로만 준비하시면 수능뿐 아니라 논술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교과목이 물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일단은 어려워요. 많은 수험생들이, 우리 자연계 친구들, 많은 학생들이 물리는 좀 어려워하는 교과목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만 명 정도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원 과목 중에는 가장 선택자 수가 적지만 뭐 난이도에 따라서 그렇게 인원 변동이 없었죠. 앞서 화면에서 봤듯이 고정된 층이 있다는 거예요. 마니아라고 하죠. 그리고 대부분 좀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을 좀 보시면요. 뭐 개념적인 면에 있어서는 물리와 많이 닮았어요. 암기량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최근에 화학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원 감소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기도 하고요. 문제 유형이 역시 물리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양하진 않지만 계산을 잘한다면 또 유리할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 화학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계산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수리적인 계산 능력, 짧은 시간 동안에 순발력 있게 계산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에게 고득점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 화학입니다. 하지만 그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계산 실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것과 일단 30분 내에 20문제를 풀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두 과목을 좀 묶어보시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죠. 자, 일단 1등급 인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학 선택자 수가 많기 때문이죠. 진입장벽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 어때요? 생명과학 하면은 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죠. 물론 최근에 유전이 많이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다른 단원들은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간 투자 대비 성적이 변화가 크다라는 겁니다. 좀 적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성적 변화를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과목으로 생명과학의 장점을 소개해 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우리 생명과학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전 단원 때문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여러분들 정해진 30분 내에 풀기에 대단히 부담스러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유전을 극복할 수 있는지가 또 생명과학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기준이 되겠고요. 일단 또 암기량이 모든 과학 탐구 영역이 암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특별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암기량이 많은 것만은 또 사실이에요. 또 암기에 대한 좀 부담이 있는 친구들은 좀 어려워할 것 같고요. 또 상위권 학생들 여전히 우리 생명과학 2 또는 생명과학 1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정된 상위권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좀 높은 등급을 받기도 쉽지 않다라는 것도 하나 단점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최근에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고 있는 지구과학 1, 2.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공부량이 많지 않다, 적은 편이다
라고 하는 장점과 난도가 평이하다, 아주 어렵게 출제되는 해가 없더라 라는 것들. 그래서 평균 정답률, 각 문항마다의 평균 정답률이 가장 높은 과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지구과학도 역시 킬러형 단원이 하나 포진되어 있는데 천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친구들, 좀 어려워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좀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구술 면접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수시에서의 어떠한 도움이 지구과학 분야는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선택을 좀 꺼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나는 어떤 과목에 좀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과목을 좀 더 좋은 점수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해드리면요.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각 교과목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장점과 단점과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많은 선배 수험생들이 이야기했던 장단점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역별 킬러 단원을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학생에 따라서 그 킬러 단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리 같은 경우에는 역학 단원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양적 관계,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유전 단원을 많이 어려워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과학은 천체 단원이 킬러 단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전 연도의 기출문제의 그 킬러 단원 문항들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물론 네 과목 모두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지만 한번 킬러 단원을 보시고 그 문항들을 풀어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 라는 것으로도 나와 좀 맞는 교과목이 어떤 것인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학교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3학년에 올라가신다고 가정했을 때 2학년 때 여러분들 내신 성적 나오셨죠. 잘 본 과목이 있죠. 좀 성취도가 좀 낮게 나온 과목이 있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점수가 잘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관심 있었고 또 뭔가 그 과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과목에 나는 성취도가 높게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고3 때 각 학교마다 개설되는 교과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2를 개설한 학교도 있지만 2 개설 가운데 원 과목의 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그런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고3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서 나의 2 과목 과탐 선택을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마다 각 교과목 담당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들의 어떤 선호도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우리 학교는 물리 선생님이 상당히 수업을 잘하셔. 그럼 아무래도 물리 선택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어떤 학교는 화학, 어떤 학교는 생명과학, 어떤 학교는 지구과학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들의 어떠한 선호도, 수업을 잘하신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개인차가 있을 테니까요. 그것도 하나 고려해 보시면 어차피 3학년 때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 시간이 내가 선택한 과목과 좀 맞는다면 훨씬 더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진로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 2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생명과학 1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그냥 생명과학 2 할래요. 1 좋아하니까 2도 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친구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1보다 2는요 일단 내용이 많아요. 일단 배워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일단 팩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1보다 2가 재밌을 수 있어요. 1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2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대학 가시면 더 여러분들이 즐겁게 좀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가자고요. 내용도 많고요. 또 그만큼 공부해야 될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돼요. 1보다 1.5에서 2배 정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2 과목은 3학년 때 시작하잖아요. 그 바쁜 시기, 수시 준비와 정시 준비와 그 바쁜 시기 3학년 동안 내가 2학년 1년 동안 공부했던 1이 아닌 2로 그 정도의 성취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이 좀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꼭 2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서울대학을 가야 되거든요. 카이스트를 가야 되거든요.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른 교과목 조합으로 1, 2, 2, 2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예를 들면 물리 1을 했으면 물리 2가 아닌 화학 2라든지 생명과학 2라든지 지구과학 2라든지 이런 식으로 물 2 했으면 화 2라든지 생 2라든지 지 2 조합으로 반드시 시험을 봐야 되고 연세대학교와 지스트 같은 경우에도 다른 조합으로 2과목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 2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 인원이 684명이에요. 그러면 그게 인문계와 자연계를 합친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절반 나눠본다면 한 300명 남짓하는 인원이 자연계 선발 인원인데 물2, 화2, 생명과학2, 지구과학2 선택한 인원을 봤더니 29,000명이 넘어요. 그럼 많은 학생들이 뭐란 얘기예요? 그 대학을 위해서 준비는 했지만 실제는 별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 선배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데 좀 더 효과적인 그러한 과목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진로와 관련된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더더욱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와 좀 상충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좀 더 현실적으로 잘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과목 쪽으로 선택을 하라고 지금 조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전공 적합성 쪽의 과목을 보여주신다면 그쪽으로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굉장히 넓어요. 범위가요. 꼭 물리를 해야지만 공과대학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과학을 해야지만 보건 계열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교과목이 아우를 수 있는 전공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좀 안내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 물론 공과대학 가는 친구들은 공대 가는 친구들은 물리나 화학을 고등학교 때 공부하시면 훨씬 대학 갈 때 수월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물리 1, 화학 1보다는 물리 2, 화학 2가 대학 전공과 훨씬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즉 원을 하신다면 그렇게 크게 공과대학을 갔을 때 이점을 발휘하시기가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2가 아닌 1을 선택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대학 가셔서 그거와 관련된 과목의 공부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계시죠? 물리 관련 학과는 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뭐 천문 우주과학, 응용물리, 수리물리 대단히 많습니다. 네,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 물리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 어떤 직업 분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지금 수험생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찾아볼 시간이 없으시지만 제가 한번 쭉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이 어디에 있는지 또 내가 물리를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선택을 해보시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여드린 자료고요. 자, 마찬가지로 화학입니다. 화학도 여러분들 상당히 이제 선호하는 학과인데요. 대단히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고요. 이것들이 과학이 다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화학공학과를 가기 위해서 화학을 선택해야만 해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자존심 그런 것들 많은데요. 선택 잘 안 바꾸려고 하는 친구들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 얘기를 좀 들으시고 좀 더 현실감 있게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생명과학입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자연과학대학, 의학약학대학, 농생명과학,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학과들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과학인데요. 사실 지구과학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좀 적긴 해요. 그 관련 분야 적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과학이 좀 수시에 좀 도움이 좀 적다라는 것 때문에 화학 1과 생명과학 1 선택이 많았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보니까 과학탐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관련 분야는 좀 협소해도 좀 광범위하지 않더라도 일단 대학 가서 내가 새롭게 내가 원하는 전공에 대한 공부를 하겠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선배 수험생들이 많아지다 보니 지구과학의 선택자가 1뿐 아니라 2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많이들 선택하셨고요. 뭐 한 과목 정도만 좀 어떤 걸 선택할까? 제1 선택과 제2 선택, 주력 과목과 조금 부족한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좀 나눠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첫 번째 선택 과목은 고2 여름방학 때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선택 과목은 늦어도 지금 여러분들 고2 겨울방학 때쯤에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름방학 때 선택을 안 했다면 지금 이 순간 이 과학탐구 선택 가이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두 과목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후에는요 절대로 여러분들 옮기시면 안 돼요. 뭐 3월 학평 본 다음에 점수 안 나왔다고 옮긴다거나 6월 모평 본 다음에 저 친구가 저쪽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옮긴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한번 결정을 했으면 충분히 고민하시고 선생님이 실패를 막는 성공적 선택의 방법들도 안내해 드렸으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비가 있을지언정 전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 방황하지 마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생각은 크게, 행동은 작게 지금 한 걸음부터 개념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여러분 분명히 수능에서 성공한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분들 선택을 가지고 올 한 해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연교수 선생님들 화이팅!